여러분,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결국에 이제 일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린 이미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는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둘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나누기는 그냥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 나오로가 발사되었는데 100km 정도다. 근데 날려보내는 건 100km인데 그 날려보내기 위한 로켓 전체의 무게는 이만큼이나 되었다. 왜 이렇게 커야 될까? 추진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추진력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합시다. 자,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을 해준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이란 뭐였죠? 일이란 뭔가요? 일이란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에너지란 뭐라고 배웠죠?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한다. 이 얘기는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해줬다. 에너지를 주고받았다.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바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다시 가봅시다. 자, 물체에서 일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즉, 물체가 힘을 받아 운동하면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높이 달라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기도 한다. 둘 다 변하기도 하겠죠. 어려운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한 물체에서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런데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자, 그림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처음에 2분의 1 mv0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내가 얘한테 2를 해줍니다. 2를 해줬어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W는 Fs죠. 요만큼 2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속도가 V가 돼요. 2분의 1 m V 제곱이 돼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변화가 뭐다? 바로 일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준 일 때문이다? 얘가 F. S가 해준 일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요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델타 E가 W가 돼요. 됐죠? 혹은 W가 델타 E라고 쓸 수도 있겠죠. W는 뭐였어요? F에 힘을 주고 S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도트 곱에 대한 거는 앞에서 벡터 할 때 했죠. 같은 방향을 곱하는 거죠. F의 방향하고 S의 방향이 같아요. 둘 다 벡터 값이고요. 도트 곱을 내적을 하게 되면 스칼라 에너지만 남습니다. 자, FS고요. FS는 이거 지울게요. 잠깐. 보기가 불편하니까 FS가 W고요. 얘는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에너지 변화 어떻게 됐었죠? 자, 나중에서 처음 거 빼요. 처음에서 나중 거 빼요. 나중에서 처음 걸 빼죠. 2분의 1 m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로 제곱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문제 상황의 정리겠죠. 자, 여기서 잠깐 하시고 다시 문제 상황으로 와서 이거죠. 자,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거예요. 자,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것. 그게 바로 델타이겠죠. 여기서 이거를 뺀 만큼은 이거다. 자, 말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 에너지보다 나중 에너지가 커졌어요. 왜? 2를 받았으니까. 이 얘기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거 지저분하네요.
자, 여기 잘라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체에 작용한 할자임은 다음과 같다. W는 Fs다.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써야 된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W는 F 벡터량, S 벡터량이죠? 그래서 요거는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에요. 언제 했어요? 앞에 벡터에 대해서 할 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0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fs고요. 자, 그다음에 f는 뭐다? ma다. 그래서 mas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요거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했던 거예요. 운동 방정식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거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거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FS는 델타 2다 라고 하면 되죠. FS는 델타 2다 라는 거예요. FS는 델타 2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 지금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죠?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을 1 운동의 정리라고 한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알짜임이 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지구가 한 일을 볼 건데요. 지구가 한 일. 자, 지구는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을 주고 잡아당기죠. 자, 얼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 이동했어요. 요만큼이 바로 얼마예요? h1 빼기 h2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한 일이 얼마인가요? 요만큼이죠. mg h1 빼기 h2가 됐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요게 다 키네틱 에너지 변화로 갔어요. 그게 얼마예요? 자, V1과 V2가 있으면 누가 더 클까요? 이게 더 클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잘렸네요. 2분의 1m v1의 제곱 뭐 이렇게 이건 다 이 정도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자, 지구가 한 일이 모두 어디로 갔다?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이쪽으로 갔다. 조금만 더 봅시다. 근데 지금 mgh 이게 바로 뭔가요? 요것은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다. 자, 아이코 나와요.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새 스케치. 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일을 했어요. 얼만큼? mgh1 빼기 h2만큼. 자,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키네틱 에너지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2분의 1m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다. 근데 이 절대값을 왜 씌워줘요? 자, 요것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빨간색으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0보다 작아요. 그죠? 0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얘는요. 지금 얘는 0보다 커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결국에 뭐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감소가 모두 다 어디로 갔다?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갔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으로 블라블라블라 된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식을 쓴 거죠.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냥 우리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다시 또 했으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절대값을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키네틱 에너지 변화량을 더하면 얼마다? 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지요. 됐죠? 자, 그럼 계속 합시다. 이번에는 마찰력이네요. 마찰력인데요. 마찰력은 그렇게 깊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마찰력은 일단 몇 년 전에 교육과정에서 빠졌고요. 지금 잠깐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뭐가 있나 정도만 보고 갑시다. 자, 지금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왼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일을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F의 힘으로 S만큼 이동을 했어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F와
S를 도트 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S 코사인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S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보다 W 마찰력이 한 1이 돼요. 됐죠? 마찰력이 한 1은 요런 식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분의 1 mv제곱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면 되겠죠?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면 됩니다.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건 0보다 작을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알짜임은 마이너스라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이 얘기는 알짜임이 마이너스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지. 그지? 1이라는 건 1이라는 건 에너지를 주고받는 행위인데 1이 플러스다 이 얘기는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지? 1이 마이너스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아까 여기서 다시 앞에서 선생님 그러면 앞에 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안 넘어가집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운동이 감소했죠. 위치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어디로 갔을까요? 이 1은 바깥으로 이 빠져나간 1은 어떤 형태로 빠져나갔을까요? 네, 맞아요.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만큼은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날아갔다, 회생할 수 없는 에너지 형태로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켓은 위쪽으로 되는 추진력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이 추진력이 한 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로켓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추진력이 있는데 중력보다 더 커야 위로 갈수록 가속이 될 거다. 위로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는 델타 P, 델타 K 이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W라는 건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걔가 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한 일 말고 중력 말고 다른 애가 한 일이 지구가 한 일, 그러니까 지구가 받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증가력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칠판으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 그 W 외부 P 이렇게 쓰고 갑시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지구만 일을 하고 다른 애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그냥 물질을 그냥 가만히 놨어. 가만히 놓게 되면 외부에서 한 일이 없죠. 이게 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지구가 한 1이다 라는 거죠. 왜? 아랫방향으로 mg, 아랫방향으로 s. 그래서 지구가 한 2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지금 이걸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외력. 다시 말해 외부에서 어떤 애가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 로켓 같은 경우 이게 누가 되겠어요? 추진력이 됩니다. 추진력. 추진력이 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위쪽 방향으로 추진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 S가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라기보다는 이제 H라고 쓰는 게 좀 맞겠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H라고 써봅시다. H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추진력이 한 일은 F 추 H가 될 거예요. 그죠? H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델타
P는 얼마냐? mg h가 될 겁니다. 그죠? mgh가 될 거고요. 그리고 k는 키네틱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정리하면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따라 쓸 수 있고요. 그러면 F 추 H는 mg H 더하기 2분의 1 m v 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요 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 값이 양수겠죠. 그죠? 이 값도 양수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요 값이 요 값보다 크면 이게 플러스일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하지만 이 값이 이 뭐야 이거?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 값이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f 추 h랑 mg h랑 누가 더 커야 된다?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f 추는 mg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건 없죠. 그죠? 그냥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더 쓸데없이 어렵게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 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지려면 이 값이 엄청나게 커야 되고 이 값은 위로 가서 당연히 플러스일 테니까 그지? 엄청나게 커야 되고 F 외부에서는 추진력이 한 일이 mgh보다 크려면 추진력이 mg보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를 쓸데없이 어렵게 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알짜 힘이 어디 쪽이어야 된다? 알짜 힘이 위쪽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알짜 힘이 위쪽이어야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한 얘기를요, 쓸데없이 어렵게 이 문제로 한번 풀어 볼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길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각자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면서 문제 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자, 일단 봐봐요. 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 잘 읽었죠? 자, 지금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습니다. 얼마? 40N 있겠네요. 이게 바로 중력이죠?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요 끈에서 지금 이쪽으로 100N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 전동기가 한 1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 변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알짜 힘이 한 일은 그러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이런 건 뭐냐면 중력에 포텐셜에서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한 일은 몽땅 다 키네틱 에너지 변화로 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2m 올라갔어요. 전동기가 한 일은 얼마냐? 100N으로 2m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중력이 한 일 mg h 더하기 몰라. 이거 구하면 몰라가 이제 이거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얘한테 작용하는 실제 힘은 위로 600 위로 100 아래로 40 해서 60이죠. 그죠? 위로 60N으로 2m 움직이면 속도가 빨라져. 얼마만큼? 이만큼 해서 120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빠르게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세요. 자세한 건 문제풀이 시간에 또 해줄게요.
갑시다.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에서 물체가 미끄러질 때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공기 저항,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물체 적용하는 힘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을 거고요. 이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 요 힘을 둘로 분해할 수 있죠. 요것과 요것으로 분해해 봅시다. 요 두 개를 썼으니까 요거는 지워도 되죠. 자, 요 힘이 지웠으니 혹시나 모르니까 뿅뿅뿅뿅뿅뿅뿅. 지금 요 점선을 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수직 항력은 얘랑 똑같을 거예요. 그죠? 얘가 지금 얼마냐면, mg,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 그래서 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쪽 방향 성분은 바로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물체는 이 mg 사인 세타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문제 책을 쭉 봅시다. 쭉 보면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때 수직항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함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뭐냐면 W는 F 도트 S였죠. 그죠? F의 방향과 S의 방향이 수직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날짜임은 중력에 나타나는 요거이므로 요거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일은 이거다. W는 mg sin 세타 s 이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찾으면 좀 더 봅시다. 지금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더 설명할 텐데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보이는 h 값 여기로부터 mgh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어요. 이건 바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이 증가했어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지금 S와 그 H의 관계를 이제 갖다가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아까 이쪽이 S였고요. 여기가 세타였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H였습니다. 그러면 S와 H의 관계는 뭐냐 하면, 이제 S와 H의 관계는 설명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S분의 H는 sin 세타다 이렇게 되고요. H는 S sin 세타다 이렇게 되죠. 그럼 S sin 세타는 뭐다? H다. 다시 앞으로 가서 S sin 세타는 뭐다? 이게 바로 H다. 그래서 W는 mgH다라는 게 되죠. 뭐 이게 수식이 이상하네. 수식이 이상하니까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요만큼이 바로 뭐다? 요만큼이 H다. 그래서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한 것들인데, 요거 해보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빗면에서 내려 나오는 물체 어디서 나 봅시다. 자, 구심력은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이지요. 그죠? 수직이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은 반대 방향이므로 W는 FS인데 이 방향이 F의 방향과 S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마이너스 2를 한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를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여기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죠? 손실됐죠? 이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손실된 에너지는 이제 열로 빠져나갔겠지. 이렇게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끝이 났죠? 한 번 더 볼까? 확인은 이제 원운동 하는 물체의 구심력이 물체 운동에 나지 않을까 아까 했고요. 창의융합 활동은
이제 할 사람들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차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 수업은 뭐지?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